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병력일까요? 최신식 무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마음을 뒤흔드는 지략일까요? 오늘 저희는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로 손꼽히는 제갈량이 펼쳤던 한편의 대전이 단순히 칼과 창이 부딪히는 무력의 충돌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불안감과 깊숙한 욕망을 꺾두른 치밀한 심리전이었음을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적군의 핵심 인물이 아군의 편으로 돌아서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죠. 과연 제갈량은 어떻게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천재적인 지략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인간적인 번뇌와 선택이 있었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제갈량의 모습 그 이상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때는 삼국시대 이, 촉, 오 삼국이 천하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촉하는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태로운 균형을 유지해야만 하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죠.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유선이 황위에 올랐지만 국력은 위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고 동호와의 관계 또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촉한에는 유비의 유언을 받들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한 명의 위대한 재상이 있었으니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는 선제의 꿈이었던 한실부흥을 위해 그리고 이태로운 촉한의 미래를 위해 북벌을 결심하게 됩니다. 북벌, 즉 위나라를 공격하여 중원을 되찾고 한나라의 영광을 다시 세우겠다는 원대한 목표였죠.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위나라는 당시 삼국 중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들의 방어선은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했습니다. 특히 촉한의 북벌 길목에 놓인 위나라의 서쪽 변경지역은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요충지마다 굳건한 성체들이 버티고 있었죠. 제갈량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병력과 무력만으로는 이 나라의 견고한 방어선을 뚫고 중원으로 진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할까요? 그는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선 이른바 비정규적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적의 내부를 흔들고 그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기묘한 계책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갈량의 눈길이 향한 곳은 바로 이 나라의 서북방 요충지, 천수였습니다. 천수는 위나라의 방어선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 이 지역을 차지한다면 북벌의 길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방어가 삼엄했고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큰 손실만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제갈량은 지도를 응시하며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험준한 산맥과 강물로 둘러싸인 이 천혜의 요새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제갈량의 기묘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그는 천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적의 내부를 흔들기 위한 교란 작전을 펼치기로 마음먹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들을 얽어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나라의 장수 마중과 강유였습니다. 특히 강유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과 비범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강유라는 인물이 위나라의 중요한 자산임과 동시에 자신의 미끼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던 것이죠. 과연 제갈량은 이 천재적인 젊은 장수를 어떻게 자신의 계략 속으로 끌어들일까요? 그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제갈량의 치밀한 심리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북벌을 결정한 제갈량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천수를 함락시킬 것인가?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냉철한 판단이 서자
그는 이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묘한 심리전을 펼치기로 마음먹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가 은밀히 거미줄을 치듯 적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인간의 마음을 흔들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제갈량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위나라의 장수 마준과 그 휘하에 뛰어난 인재 강유였습니다. 특히 강유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통찰력과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겸비한 인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제갈량은 바로 이 강유라는 인물이 위나라의 중요한 자산인 동시에 자신의 거대한 계략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미끼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과연 이 천재적인 젊은 장수를 어떻게 자신의 계략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을까요? 그의 진짜 노림수는 단순히 천수성을 얻는 것을 넘어 이 나라의 핵심 인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천수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촉한의 군대가 후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기만 작전을 펼칩니다. 이는 마치 상대방에게 허점을 드러내는 듯 보이지만 실은 더 깊은 함정을 파는 행위였죠. 이 나라 군대는 촉한의 갑작스러운 후퇴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들은 제갈량의 진짜 의도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후퇴가 진짜 패주인지 아니면 교묘한 유인책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죠. 이때 위나라 태수 마주는 본래 의심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촉한군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때 제갈량의 교묘한 심리전은 마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제갈량은 위장 퇴각과 더불어 거짓 정보를 흘려 마준이 강유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연극의 무대를 꾸미듯 제갈량은 강유가 위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촉한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을 교묘하게 퍼뜨렸던 것이죠. 마준은 강유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이러한 소문은 그의 의심에 불을 지르는 기름과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강유가 자신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마준은 제갈량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죠. 마준은 강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비범함이 언젠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까 반을 불안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불안감과 시기심은 제갈량이 파놓은 심리전에 더대 빠져들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강유가 위나라 내부에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죠. 젊은 천재인 강유는 뛰어난 전략을 제시해도 경험 많은 고위 장수들의 질투와 견제 때문에 번번이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유의 내면적인 갈등과 소외감은 제갈량의 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마준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강유가 제갈량과 내통하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강유에게서 병권을 빼앗고 그를 한직으로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이 나라의 핵심 인재였던 강유는 졸지에 아무런 힘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자신이 충성을 바쳤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자 깊은 혼란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 속에서 강유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강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와 번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좌절감이야말로 제갈량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제갈량의 심리전은 단순히 적을 속이는 것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취약성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마준의 시기심과 강유의 소외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든 것이죠. 이제 갈 곳을 잃고 궁지에 몰린 강유 앞에 제갈량은 마치 구원의 손길을 내밀듯 다가서게 됩니다. 과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강유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제갈량은 어떻게 이 위대한 인재를 자신의 품으로 안을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략의 정점을 보여줄 겁니다. 갈 곳을 잃고 망연자실한 강유 앞에 제갈량은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담아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은 강유가 처한 억울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의 뛰어난 재능이 위나라의 좁은 시야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했죠. 강유의 충심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직 촉한만이 그의 역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대의명분을 지니고 있음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설파했습니다. 마치 오렌벗에게 조언하듯 그의 미래와 대의를 위한 선택지를 제시했던 겁니다. 제갈량의 이러한 진심 어린 설득 앞에서 강유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를 배신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버림받았다는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죠.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무궁한 재능을 올바른 곳에 쓰고 싶다는 인간적인 열망이 충돌했습니다. 제갈량은 강유의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꿰뚫어보며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이 순간 강유는 단순히 적장의 회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와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강유는 깊은 숙고 끝에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제갈량의 지략과 통찰력,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주는 진정한 군주를 향한 갈망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위대한 인재가 촉한의 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장의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강유는 자신의 고향인 천수와 주변 지역의 지리 및 인적 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갈량에게 상세히 전달했고 이는 촉한군이 위나라의 핵심 거점을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 가장 정통한 인물이 아군으로 합류했으니 이 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강유의 합류는 단순한 병력의 증가를 넘어 이군 전체의 사기를 크게 꺾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의 유능한 장수가 적군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이 나라 병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불신감을 심어주었죠. 강유는 이제 촉한의 선봉에 서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위군의 진영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촉한군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위군의 저항을 무너뜨렸고 혼란에 빠진 위군은 제대로 된 방어조차 펼치지 못했죠. 천수성은 결국 큰 전투 없이 사실상 무혈입성에 가깝게 촉한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순전히 무력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이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얻어낸 지략의 승리였던 셈이죠.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제갈량이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인간의 심리와 정치적 상황을 활용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그는 강유라는 한 인물의 고뇌와 열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비범한 지략을 선보였죠. 천수성 함락 후 제갈량과 강유는 나란히 서서 다음 전략을 논의하는 모습은 단순한 적장의 포섭을 넘어 진정한 동지를 얻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지배자를 맞이하며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을 테죠. 제갈량의 이 지략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결국 사람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는 적의 병력을 괴멸시키기보다 적의 핵심 인물을 아군으로 포섭함으로써 훨씬 더 큰 전략적 이득을 얻어냈던 겁니다. 강유의 번민과 선택, 그리고 제갈량의 인간적인 통찰력이 절묘하게 맞닿아 폭발한 이 순간은 삼국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갈량은 눈앞의 승리만을 쫓지 않고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단지 영토를 넓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경영할 인재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승리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